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봤을 겁니다. 이 문제, 즉, 저, 임피던스 전압하고 임피던스 와트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통해서 또 재현을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임피던스 전압하고 임피던스 와트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 강의를 자세히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임피던스 전압은 뭐고 임피던스 와트란 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전압이란 뭐냐면 우선 변압기에 뭐 공부하시다 보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건데 임피던스 단락 시험, 변압기의 단락 시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단락 시험, 변압기를 원래는 이제 좀 구조적으로 쓰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1차 코일, 그다음에 뭐 2차 코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압기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이런 구조가 현실적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권 변압기라고 합니다. 뭐냐면 두 번 감겼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감기고 여기도 감겼다. 대부분 변압기는 뜯어보면은요 복권은 거의 없고 하나만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권이라고 불러요. 단권이라고 부르고 단지 여기에서 적당한 부분에서 이걸 탭을 낸다고 그러거든요. 탭을 내서 적당한 부분에서 이게 떼내면 이거 같은 경우 딱 한 절반 정도 감긴 데서 떼내잖아요. 그러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넣을 때 1차가 220V 때 이 절반 정도만 떼내면 여기가 110V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압기가 흔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복권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 복권 실제로 복권을 만들어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게 이렇게 만들고 이 사이를 절연을 시켜요. 절연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위에다 또 감아서 2차 코일을 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진짜 복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만듭니다. 1차, 2차 따로 감아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1차, 2차를 같이 쓰는 셈이죠. 단권은. 이런 경우들이 많고 변압기에 이제 단락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뭐를 보냐면 흔히 말하는 전기 기기 공부해 보셨던 분은 아시겠는데 아, 퍼센트 임피던스 그런 용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퍼센트 임피던스 그리고 뭐 단락 전류 뭐 그런 것들을 산출하는데 단락 시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단락 시험 하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서웠다고나 할까요? 뭐 전기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락이에요. 단락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를 보면은요 1차가 단락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락이란 건 이 전선 두 개가 붙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일단 1차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전선을 맞닥뜨린다. 이거 바로 여기서 빵 터지고요. 이 전단으로 날아갑니다. 이제 이 콘센트에 다행히 뭐 차단기나 스위치가 있었다면 콘센트가 바로 그 차단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에서 더 보호를 못 해주면 더 가서 분전반의 차단기들이 주로 차단이 되고요. 어떤 연유로든 이게 제대로 보호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높은 전류가 흘러서 잘못하면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스파크 보게 되고요. 그래서 단락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쇼트라고 그러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시킨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무서운 얘기인데 단락 시험 아니고는 책에 여기서 보면은 맨 처음에 임피던스 전압 그리고 임피던스 와트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단락 시험 아니고는. 자, 그렇다는 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다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자, 여기 보면은 이 변압기는 6300에서 210볼트로 낮추는 변압기잖아요. 6300볼트 우리가 그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 그 대략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실제로는 이것도 단권 변압기일 수도 있어요. 단권 변압기일 수도 있고 복권일 수도 있겠지만 뭐 편의상 복권인 걸로 가정하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6300볼트가 1차에 흐르고요. 2차에 210볼트로 낮추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코일은 6300번을 감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2차에는 210번만 그대로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차에 6300볼트가 가면 2차에는 210볼트가 나온다는 거죠. 2차에 이렇게 감아준 횟수에 따라서 전압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변압비가 50 kVA라겠어요. 아니 용량이 이 변압기 용량은 자 이게 비상전력이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냐면 자 50 kVA다. 그러면은 1차 측이나 2차 측이나 거의 2차 측이 물론 손실은 있겠지만 이 전력이 50kVA라는 얘기 때문에 1차 측에서 전원이 와서 6300V를 가해주는데 전류는 어차피 이 변압기가 가진 능력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00kVA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얘보다는 더 코일도 더 두껍고 두꺼운 코일을 쓰면 더 많이 감아주니까 등치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예요. 500kVA란 얘에 비해서 굉장히 큰 등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50kg짜리로 만들어진 거다. 설계를 할 때 만들어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류는 대략 어떻게 되냐면 1차 전류요. 1차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6300 곱하기 이게 전압이잖아요. 그다음에 전류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걸 곱했을 때 50 kVA 됐으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 50K가 10의 3승이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전류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를 어떻게 할까? 우선 급한 대로 예, 그걸 써볼게요. 그, 컴퓨터로 컴퓨터 계산기로 한번 써볼게요. 컴퓨터에서도요, 보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조 프로그램에서 보면 계산기가 있고요. 그 계산기에서도 공학용으로도 세팅이 됩니다. 근데 우선 공학용으로 한번 해봤고 5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50 000을 얼마로 6300으로 나누라겠어요. 나누면 전류가 얼마냐면 7.94 정도가 나오네요. 7.94 암페어 정도가 1차에 갈 수 있다는 얘기지.
7.94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차는 어떻게 되느냐? 2차는 2차도 용량은 약간은 손실은 있겠지만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차 쪽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2차 측은 전류가 이번에는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똑같은 조건에서 전압은 낮아졌지만 전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2차 측은 전류가 낮아진 게 아니라 높아지죠. 높아지기 때문에 2차 측은 되게 전선을 좀 더 굵은 것을, 코일을, 2차 측 이쪽 코일은 좀 더 굵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전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굵은 거를 써서 높은 전류에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또 계산을 해보니까 50000을 얼마냐면 2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뭐 계산은 그거 아니니까 계산은 무려 238.1A 정도 나와요. 굉장히 크죠. 그 전류가 200A나 돼요. 사실은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그 용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용접기 같은 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용접기를 그 용접기의 전류는 2차 측이 막 몇백 암페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단락 싫어한다 했잖아요. 단락 싫어하는데 이 두 개를 철판에다가 일부러 단락을 시켜요. 자, 일부러 단락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스파크가 튀면서 굉장히 아 아이고 이게 비행기 모드가 잘 안 됐나? 비행기 모드가 됐는데도 이런 신호가 오네요. 좀 죄송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일부러 단락을 낸다겠어요. 일단 단락을 내면 이게 단락이 나면서 엄청난 고열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녹아요. 이게 녹아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 이게 녹아서 철판을 녹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용접이에요. 뭐 하나 예전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용접을 할 때는 이게 이 이쪽 이쪽이 철판을 짚는 쪽과 용접 봉을 짚은 쪽이 있는데 철판을 짚는 쪽은 접지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 용접기를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용접기하고 이제 쓰는데 자꾸 이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냐면 이제 여기에 누전 차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이 용접기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얘가 접지로 이게 빠져나간 것으로 전류가 빠져나간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꾸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로 이거를 바꾸어 줬더니 차단이 되지 않고 용접기를 쓸 수가 있었던 생각이 됩니다. 그랬던 기억이 하나 나네요.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단락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차 측을 단락을 합니다. 2차 측을 붙여놓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1차 측을 바로 여기다 전기를 다 넣으면 바로 여기서 빵 터지고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가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0볼트에서부터 서서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이론적으로는 약 한 10% 내외 정도로 10% 내외 정도,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6300볼트잖아요. 그러면 한 630볼트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단락을 시키고 여기서 전류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238.1A가 630볼트 정도만 전압이 천천히 올렸을 때 그 정도 되면 이게 도달을 한다는 얘기죠. 10%쪽 안짝에서.
그때에 그때에 이 전압이 바로 임피던스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락시켰을 때 나온 전압이기 때문에 이거 V 쇼트 S 쇼트의 약자예요. 그게 이제 임피던스 전압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임피던스 전압이 630도 아니고 170V만에 나온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70V만에 임피던스 전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이거 찍고 있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 이 소리가 이거 스프레이 뿌리는 거. 예, 나중에? 알겠습니다. 예. 나 이거 놔둘게. 봐봐. 예. 깜짝 놀랐네. 밖에다가 방송 좀 붙여라. 예, 방송 중 오네요. 붙여놔야 되겠어요. 이제 임피던스 전압은 170V고 아까 그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2차 측을 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1차 측을 보는 것이 맞네요. 그래서 이때 170V가 됐고 여기가 아까 238A 나왔을 때 단락시켰을 때 그때 여기 전류가 얼마냐를 봐요. 이때 이 전류가 얼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 전류가 얼마냐를 보면은 이때에 얼마 측정이 되겠죠. 얼마라고 하면 이때의 전류는 여기 그게 임피던스 와트예요.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와트라고 했는데 임피던스 와트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동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손. 이거는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 부하손. 이거 부하손이라고도 되는 거죠. 부하손이라고도 보고 어쨌거나 일단 이 값 얼마인가 볼게요. 이때 이 전류값이 얼마냐면 이제 700을 170으로 나눠주면 되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을 170으로 나눠줘 봤더니 얼마냐면 4.12 정도 돼요. 이때 이 전류가 그러니까 4.12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단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는 단락시켰기 때문에 거의 뭐 전압이 거의 제로라고 봐야 돼요. 요것을 두 개를 곱하면은 동선이 돼요. 이거는 와트로 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코일이 아니고 거의 동선이 뭐냐면 거의 이 값은 I 제곱 R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에 의해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추 이게 이 값하고 코일의 저항 값하고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저항 R 값이 이 전류에다가 이걸 곱해준 것하고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라겠는데 이 정도의 손실이 이 변압기에서는 뭘로 빠져나가냐면 변압기들이 이 만져보면은 좀 따끈따끈합니다. 그게 지나쳐서 이제 이런 고압 변압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변압기는 6300V에서 210V로 낮추는 엄청 대형 변압기이기 때문에 이거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변압기에서 열이 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다 뭐 구워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열로 나가는 손실이 바로 이 동선이 되는 거고 이게 부하선이 되는 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측정해 놓으면은 변압기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슬라이닥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다 전원은 연결하진 않았고, 이 슬라이닥스란 건 뭐냐면 전압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V에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0V부터 쭉 올려가면 20V, 뭐 30V, 40V 이런 식으로 쭉 올려갈 수 있는 거죠. 뭐 120V, 140V 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제가 미리 측정을 해봤는데 이게 거의 이거랑 맞습니다. 그 220V에서 240V까지도 나올까요? 최대?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요. 근데 제가 측정을 미리 해봤는데 여기 저전압 쪽에서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0V에서 20V, 30V 여기까지는 거의 맞아요. 진짜 이걸 한번 뭐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에 출력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연결해 놨어요. 자, 요것이 변압기입니다. 아까 그게 6300V처럼 큰 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좀 약간 미니로 작게 해볼게요. 요거 뭐냐면 1차 측은 이게 얼마짜리냐면 1차 측은 220V고요. 여기 쓰여져 있어요. 아이고 보이기가 쉽지 않네요. 220V 쪽. 그 다음에 2차 측은 여기 보면 28V하고 24V로 돼 있어요. 아까 그거하고 규모가 작지만 아주 조그만하게 이제 규모가 작아진 변압기고요. 이것도 제가 잘 펴보니까 복권이었어요. 왜냐면 복권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이 코일이 감겨져 있고 층이 져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용량은 30입니다. 30VA. 굉장히 용량은 작은 거죠. 작은 거고 이거 2차 측을 24V하고 28V가 있는데 그냥 편의상 28V에다가 28V로 이렇게 탭을 냈습니다. 28V로 탭을 냈고요. 자, 28V 탭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여기가 28V고요. 24V 그리고 여기가 0V 지점이에요. 코일 반대편 쪽에 나와 있는 거. 근데 28V와 0V 여기를 단락을 시켜놨죠.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220V 넣으면 빵 터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전압이 낮을 때는 안전해요. 저도 두려움에 떨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저는 뭐 어차피 실험을 처음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한번 해본 겁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실험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봤었는데 요거는 30VA잖아요. 그래서 2차 전압이 30VA니까 28V에다가 전류 I가 얼마가 되면 30이 되나요? 거의 이거는 1점 얼마 정도 거의 30에 거의 가깝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 1.01인가 해서 1A 정도 나오면은 바로 이거는 단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2차 전격 전류가 1A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올려가서 2차를 단락을 시켰는데
여기가 1A가 나오면 이건 단락이 된 거예요. 그죠? 2차 측에서 최대 나온 게 이 용량이 작다 보니 1A만 나오면 이거는 바로 전격 전류가 나온 거고 단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측을 제가 전압을 올려봤더니 약 한 30V 정도면 1A가 나오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 아까 VS는 이거 3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전류를 측정을 하면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도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전류를 재야 되고 여기도 전류를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기를 두 개를 썼습니다. 우선 1차 측 변압기 전류 재는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멀티 테스터인데 요거를 스위치를 올려서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거는 직류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항 표시고 이거는 뭐 배터리가 뭐 얼마만큼 잘 있느냐 뭐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뭐 요거는 넘어가고 요거는 마이크로 암페어니까 적은 단위의 전류고요. 직류하고 교류 다 칠 수 있어요. 밀리암페어 단위고 직류하고 교류 이게 직류 표시고 이게 교류 표시거든요. 밀리암페어 단위의 직류하고 교류를 할 수 있고 밀리암페어하고 이건 10암페어하고 직류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 이거 여기까지는 단 얘기인데 보면은 여기서 밀리암페어를 재려면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밀리암페어 넣고 이제 밀리암페어 단위로 이거는 제 생각에 아마 밀리암페어 단위의 전류가 나올 것 같아요. 밀리암페어로 넣고 만약에 10암페어처럼 높은 전류인 경우는 이쪽에다 옮기고요. 그래서 전류를 측정을 하는데 전류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끊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1차 측에서 들어온 전선 있고 이거를 끊어서 전류기 통과해서 나가야 돼요. 이걸 끊어서 이 전선을 1차 측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끊어 가지고 이 전류기로 들어가게 했죠. 그 교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없으니까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류기로 통과해서 통과한 게 이제 이 변압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전류를 일단 미리암페어 단위로 보고 했는데 지금 DC가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시프트 바꿔서 교류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제 교류 전류기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단락시켜 놓은 것을 이 후크 메타 겸 뭐 전류기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류 전류기로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현재 뭐 0.1A 막 이렇게 돼 있는데 1A 될 때까지 0.1 정도 이 정도 오차는 무시하고 1A 될 때까지 전압을 한번 올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1A 될 때까지 올려보니까 한 30A쯤 됐거든요. 일단은 전원을 한번 넣고 자, 전원을 넣고요. 이제 전압을 높여가 볼게요. 서서히 천천히 올려가 볼게요.
뭔가 잘못됐네. 어디가 잘못됐나? 자, 다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잘못된 게 보니까요. 전류가 이게 꽤 높아서, 그, 밀리암페어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암페어 단위로 옮겼어요. 10암페어 단위로 옮겨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전류가 1암페어 정도 나올 때까지 전압을 올려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전압을 쭉 올려 보겠습니다. 상당히 무섭고 위험한 실험인데 전류가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1A 정도가 전격 전류가 흐를 때예요. 이 변압기에서 터져버릴까 무섭습니다. 지금 1A 정도 1.021이 왔어요. 보니까 대략 전압은 30V 정도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1. 그때 전류가 얼마냐 봤더니 0.15 15 정도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0.15하고 0.15하고 30 이제 다시 내렸고요. 0.15하고 30 이게 임피던스 와트가 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30이었죠, 30. 30V고요. 30 곱하기 0.15가 이것의 임피던스 와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0, 한 4.45니까 4.5 정도, 4.5와트 정도가 얘의 임피던스 와트, 즉 동선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압기 단락 시험을 해보게 됐고요. 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를 통해서 한번 또 재차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형광 그 다음 문제, 형광 방전 램프의 점등 회로 방식 세 가지를 쓰시오. 형광등이 요즘엔 잘 안 쓰이는 건데 좀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형광등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도 있었어요. 눈치 없고 좀 한참 뒤에야 분위기 파악하는 사람을 형광등 같다 그러죠.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여기 보면 글로우 스타트, 래피드 스타트, 전자 스타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래피드 스타트, 래피드가 그런 얘기잖아요. 래피드 빠르게 켜진다는 얘기니까 래피드 빨리 켜지게 하는 그런 단점을 없앤 거죠. 글로우 스타터는 좀 천천히 켜지는 거예요. 옛날에 형광등 보면 초크 드마라고 초크 다마라고 있었어요. 깜빡 하지면서 켜지는 거. 그게 일반적인 거였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느리니까 래피드 스타트 방식이 나왔고, 래피드 스타트 방식도 뭐랄까 여기서 좀 더 개조를 해가지고 뭐 전자 회로도 만들어지는데 그거 이제 전자 스타트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문제가 어느 공장의 어느 날 부하 실적이 하루 사용 전력량이 100kW하고 하루에 최대 전력은 7kW다. 뭐 다음 물음에 다 하시오.
220V에 11kW짜리인 삼성 유도 전원기를 부하로 쓴다고 한다. 부하율은 어떻게 되느냐? 부하율 뭐 흔히 막 그렇게도 얘기해요. 요즘에 뭐 유행인 게 뭐 부평채씨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평부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부하율 공식은 이렇게 되죠. 평, 부, 최. 부하율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네. 이 계산 과정을 먼저 써야 되고요. 그러면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 100kWh를 쓴다고 했잖아요. 하루 토탈에서 그거를 24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평균 전력은 100kW를 24로 나누어 주겠다. 킬로죠 이게. 그리고 최대 전력은 7kW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최대 전력이 이거다. 그러면 요것도 7kW니까 이거는 뭐 맞춰주면 되고,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해 보면은 100을 24 곱하기 7로 나눈 것이 되죠. 그러면 계산기 계산해 보면 부하율은 59.52%가 나온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거는 삼상 전력이기 때문에 역률은 삼상 전력의 공식. 이 P는 루트 3 V I 코사인 베타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380V 얘기는 없네요. 네, 이게 이 문제가 뭐 380V 얘기가 있으면은 전압을 380을 써야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 얘기가 없으니까요. 380V가 없으니까 그냥 220V 얘기만 있으니까요. 전압은 220V 넣으면 되고, 역률이 뭐냐면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P분의 루트 3 VI 이렇게 되니까, 최대 전력이 7kW 때, 최대 공급 전력이 때 전력이니까 7000, 7kW니까요. 루트 3 220 곱하기 전류가 20이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역률은 그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퍼센트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아마 이게 0.9 하나 8 5쯤 될 건데, 이거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91.85% 이렇게 되겠죠. 단위 주의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그냥 거절하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념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라서. 자, 그리고 이제 문제 8번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변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한번 봐볼게요. 문제에서 자, 1번부터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자, 1번 볼게요. 이제 도면을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기를 받는 설비의 도면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원래 여기에 대부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맨 처음에 1번 자리에는 요게 많이 있을 건데, 원래는 1번 자리에 들어가는 게 요게 있다면 요거는 대부분 DS 해가지고 영어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아요. 디스커넥팅.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결을 디스가 반대말이니까 연결을 끊어주는 스위치다. 그래서 요거를 뭐 달로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달로기.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요게 나왔어요. 요런 모양이 있죠. 이거 뭐냐면은 퓨즈를 뜻하는 겁니다. 즉 PF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영어로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퓨즈, 즉 전력용 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휴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휴즈가 보통 유리관 휴즈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근데 전력용 휴즈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게 이 커다란 봉으로 되어 있고요. 한 길이가 한 거의 한 적어도 60에서 뭐 큰 것은 한 거의 한 1m 가까운 것도 있을 거예요. 60cm에서 1m 정도 커다란 봉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파워퓨즈로 이건 특이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 써도 되고 우리말로 써도 되는데 용도도 써야 되죠. 용도. 휴즈의 용도는 뭘까요? 휴즈의 용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써야 되는 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이 기사 시험에서 말이에요. 휴즈의 용도는 일단 두 가지 전류를 방어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맨 처음에 가장 위험한 거 뭐냐면 아까 방금도 나왔던 단락 전류. 어떤 연유로 그 뒤쪽의 부분이 붙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차단기 같으면 바이메탈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스위치를 열어 가지고 보호를 하겠지만 이거는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유일관 휴즈가 잘못되면 뻥 터져서 끊어지듯이 이것도 뻥 터져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 큰 것도, 이 거대한 것도요. 단락전류로부터 보호. 단락전류를 보호, 단락전류로부터 단락전류를 어떻게 보호하냐? 차단을 하게 되죠. 끊어져서. 뭐 이거는 말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단락전류가 단락전류를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 그 다음에 얘가 끊어져서 녹거나 녹아서 끊어진다 그러죠. 이게 용단됩니다. 용단. 녹아서 끊어지게 돼요. 휴지들은 특징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과전류. 근데 이 뒤쪽에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은 과전류는 바로 끊어지는 건 아니고 좀 높은 전류를 쓰게 되면은 천천히 얘가 어느 정도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높은 전류가 흐르면 끊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단락전류와 과전류를 차단해서 기기를 보호한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또 2번은 이거네. 이거 뭐냐면 LA죠. LA. 영어로는 라이팅 오레스트. 영어 공부도 같이 해두면 좋죠. 라이팅이 뭐냐면 번개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레스트는 체포하다. 번개를 체포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 수면전 설비에서 그 아까 이 휴즈들이 뭐 되게 삼상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시 또 여기랑 같이 맨 처음에 붙어 있는 게 LA예요. LA 실제적으로는 그 길다란 애자같이 생겼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접지로 연결돼 있죠.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번개가 쳤을 때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여기에 원래 전압은 얼마였어요? 원래 전압은 22.9kV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22,900V였는데 번개가 치면은 여기서 몇만 볼트 뭐 또는 몇천 볼트가 더 높은 전압이 이 전선을 타고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LA라는 장치가 없으면은 그대로 밑에 변압기에 들어가서 변압기가 높은 전압이 들어오니까 주된 목적은 여기 변압기를 22,900V를 우리가 쓸 수 있게 380이나 220V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변압기가 망가져 버려요. 높은 전압이 바로 받으면. 그래서 이 LA란 기계가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22,900V보다 높은 전압이 들어온다 하는 순간, 그러니까 보통은 좀 더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그 전압은 얘가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흡수해가지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도 나왔다시피 서지 어레스트에서 그랬듯이 변압기 앞쪽에는 뭐가 있냐면 차단기가 있잖아요. 차단기를 열면은 이때 순간적인 고전압이 이쪽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로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이 파워 퓨즈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압도 LA에서 흡수를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서지라고 하잖아요. 서지. 차단기를 열면은 생기는 이상한 전압. 이거를 이상한 전압을 서지라고 하는데, 이상 전압을 하는 역할이 뭡니까? LA의 역할은 이상 전압을 방전하죠. 어디로? 대지로 방전하고, 지로 방전한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속류를 차단한다. 이 말 기면 어려운 말이에요. 속류를 차단한다. 이상전압을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속류 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뭔가 빨리 들어오는 전류를 말하는가 그 생각하거든요. 속류. 그게 아니고요. 연속된다는 뜻이에요. 연속된 전류는 차단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LA가 중요한 점이 높은 전압은 빨리 방전해야 되지만 이 연속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될 전류까지 차단해버리면 여기로 차단기로 전류가 안 가버리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전류들,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전류는 LA에서 받지 말고 차단해서 다시 보내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받아들이지 말고 차단해라. 그래서 원래 원래 이걸 개통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이쪽으로 차단기 쪽으로 다시 보내줘라. 뭐 그런 뜻이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머네요. 4번하고 9번 전부 다 용도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4번부터 9번까지. 이게 진짜 이제 수반전 얘기예요. 이 도면을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4번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또 수변전 설비에서 이게 또 차단기 앞쪽에 이게 존재하죠. 뭐냐면, 한전에서 전기 요금을 내야 되니까, 파워표즈 또는 뭐 파워표즈, 그 다음에 뭐, LA, 이건 당연히 맨 첫 단에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하실에서는 보통 수변전 설비 지하에는 보면 DS 또는 달로기가 아니라 LA가 이렇게 첫 번째 캐비넷에 되게 조합돼서 들어가 있어요. 1번 캐비넷에 맨 처음에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얘네들은 여기다 보내고 다시 이제 이 위쪽이나 이 뒤쪽을 통해서 다시 전기가 가는데, 두 번째가 주로 어느 쪽이냐면 두 번째가 주로 MOF 반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MOF 반이고, 이거는 주로 뭐냐면 전력량 계산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F 반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4번 순결한데 MOF요. 미터링 아웃핏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MOF ET 쪽에 보면은 자 5번, 6번 이게 뭐냐면 요것은 이제 그거죠. 그 뭐냐면 전압계 22,900V가 잘 들어오느냐 보고자 하는 전압계고요. 전류를 또 측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계도 전압계와 전류계가 실은 이 MOF 안에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MOF 이거를 뭐냐면 계기용 측정하기 위한 거죠. 계기용 변성기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뭐 MOF 내부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22,900V를 바로 측정하려면 전압계가 엄청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실은 아까 트랜스를 씁니다. 그래서 22,900V를 전압을 낮추어주는 트랜스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냐면 110V로 낮추어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압계에서는 110V를 가르치게 있을 건데 여기 이걸 지우고 22,900V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측에서 잘 들어온다는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뭐 11,000V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문제 생겼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또 전류계를 마찬가지로 전류는 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전류는 전류용 트랜스가 따로 있어요. 전류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역으로 전류 1차 측에 들어온 전류 이제 이런 설비들은 전류가 높아요. 몇십 암페어에서 몇백 암페어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아까 기억하시죠? 권수가 1차 측 권수는 많고 2차 측이 1차 측이 많고 2차 측이 적으면 전압이 낮아지죠. 전압이 낮아진 대신에 전류는 1차 측이 적다면 2차 측은 전류가 확 올라가죠. 그 반대를 이용을 해서 1차 측 전류를 많은 전류를 코일을 많이 감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2차 측은 전류가 반대로 줄어들겠죠. 이 줄어든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전류도 몇백 암페어 되려면 굉장히 기계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전류를 줄여가지고 되게 2차 측은 최대 5암페어까지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전류를 5암페어까지, 이 5암페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암페어 된 자리에다가 뭐 100암페어, 1000암페어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2차 측의 전류를 측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여기 전압하고 전류를 가지고 결국엔 뭘 재냐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력을 재죠. 전력을 재가지고 이 전력을 가지고 뭐하냐 한전에서 요금을 산정을 합니다. 전력 요금. 전력 요금 산정용이죠. 그래서 MOF 하는 일은 무엇을 해서 뭐를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째서 어쩐다 이런 거 이렇게 써야 되니까 고압 뭐 고압 특고압 이거 다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또 전류는 고전류 그러면 좀 이상하죠.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서 바꾼다. 고전압을 대전압으로 바꾼단 말을 뭐 좀 고상하게 용어 쓰면 변성한다, 바꾼다, 변성하여 전력
전력 양계를 갖고 전기 요금을 보는 거죠. 전력계에다가 전력 양을 전체를 합쳐서 내는 거라서 전력 양계에 공급해 준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 또 5번, 6번, 5번, 6번 계속 설명해야 됩니다. 5번은 변압기죠. 이거 아까 이거랑 MOF의 변압기가 똑같은 거예요. 5번 이렇게 있던 거예요. 요거는 똑같아. 22,900을 110을 안 쓴 거. 그래서 이거는 계기용 변압기. 뭐 어떻게? 고전압을 연말 또 있죠.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하여 뭐 전력 연계는 아니고 따로 전압계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압계 전원으로 사용한다. 그 밖에 하나 또 있어요. 여기서 왜 변압계를 쓰느냐. 여기 뒤에는 보니까 도면에서 보면 요거는 변압계만 쓰네요. 변압계. 전압계만 쓰는 거네. 그래서 전압계, 계기용 변압기,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시켜서 전압계를 전압계에 공급한다. 이건 똑같이 해도 되겠네. 전압계에 공급한다. 자, 그렇고요. 참고로 예전에 제가 수변전 설비 동영상 보라 그랬잖아요. 그 동영상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다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도 얘기하네. 6번. 요것도 영어로는 PT라고 합니다. PT. 영어도 기억이 드세요. 영어로도 물어보니까요. 포텐셜. 전이 트랜스포머. 변성기. 6번은 뭐냐면 VS. 그러니까 볼테이지 셀렉트 스위치. 혹시 그 수변전 설비 동영상 자세히 보면은 이제 MOF 반에서 보면은 이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삼상이다 보니까 RS, ST, 그다음에 RT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가지고요. 이 각 상의 전압을 점검을 해보면 RS로 스위치를 돌리면 R하고 S, 이 삼상에서 R하고 S 간의 전압을 보고 ST를 보면 S와 T 사이 보고 RT로 돌리면 R하고 T 사이의 전압을 볼 수 있게 전압을 선택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은 전압계용 전환 스위치, 전환 개폐기 이렇게 해도 되죠. VS 전압계용 전압 개폐기. 그래서 이거는 전압계를 각각 이렇게 세 개를 다 모니터링 하겠다 아니라 그냥 하나 가지고 세 개를 골라서 보겠다. 이거 보고 싶은 거 보겠다 이런 거라서 한 대의 전압계로 각 상의 전압을 측정하는 전환 개폐기. 이거 됐죠. 그 다음에 7, 8, 9번 계속 봐야 되네요. 7번은 이게 이제 차단기예요. 자, 7번 차단기입니다. 7번은 일단은 차단기. 차단기는 만능이죠. 차단기는 아까 퓨즈하고는 다른 게 퓨즈는 이제 단락, 과부하 뭐 이런 거 보는데 뭐 이 차단기는 그거 다 되죠, 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지락
사고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전선이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 지락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끄고 싶다. 그냥 메인 스위치인 거예요. 그냥 끄고 싶을 때도 전체를 다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 전류와 부하 전류를 다 개파할 수 있어요. 사고 전류는 아까 단락이나 과부하 같은 거죠. 그 밖에도 뭐 또 하나 뭐 지락 같은 것도 사고가 되죠. 단락, 과부하, 지락 등의 사고 전류와 부하 전류를 다 차단하는 것, 차단하는 장치. 차단기는 그래서 만능이 되겠어요. 아까 파워 퓨즈는 어쩌냐면 사고 전류만 차단이 되는 거고 부하 전류는 그냥 끊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파워 퓨즈가 원래는 파워 퓨즈가요 그 스위치 같은 형태로 돼 있어요. 보면 요 봉을 가진 스위치처럼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휴즈 봉을 가진. 근데 얘를 부하 전류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열어버리면 난리가 나요. 왜냐면 스파크가 엄청 크게 튀어가지고 예,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단기는 이 스파크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파크 못 견뎌요. 그래서 부하 전류는 절대 얘로 차단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사고 전류만 차단 가능해요. 그 파워 퓨즈는. 자, 8번, 9번 또 더 가봐야 되겠네. 8번은 볼게요. 8번은 요거네. 8번을 보기 전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8번, 9번까지 봐야 되죠. 9번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9번을 먼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9번은 뭐냐면 지금 기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CT라고 하는 거예요.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아까 PT 있었잖아요. PT처럼 이거는 2차 전류를 5A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대 5A로. 그래서 요거는 CT는 보면은 전선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환 모양으로 돼가지고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2차 전류를 끄집어내는데 1차에서 아무리 뭐 1000A, 100A가 왔다 하더라도 뭐 몇백 암페어가 왔어도 2차에서는 5A로 확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9번부터 먼저 거꾸로 먼저 해야 돼요. 9번부터 먼저 하니까 이거는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한다. 헐류로 변성해서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나 봅시다. CT를 통해서 8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류기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냥 CT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문제 안 나왔는데 AS라 해가지고 암페어 셀렉트 스위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R상, S상, T상 전부 다 골라서 전류를 측정해주는 장치 그리고 전류를 잴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있었으면 됐는데 가운데 뭔가 가려놨잖아요. 이거 뭐냐면 OCR이야. OCR 뭐냐면 오버 커런트 릴레이. 그래서 OCR은 높은 전류가 들어오면 작동을 해서 차단을 해준다는 장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아까 앞에 차단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예를 들어서 단락이나 뭐 과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한 전류보다 높게 되면은 차단기로 작동을 차단기를 자동으로 열어버리는 안전장치. 그래서 아까 8번은 우리말로는 과전류 개증기. 역할은
과전류가 흐르면 동작해서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기를 동작시킨다.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9번까지 전체적으로 다 봤네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13번 하나만 더 봐야 되네. 13번을 볼게요.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 있네, 여기. 13번 요거 AS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것이 여기 이제 나왔네. 요거는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한 대 전류계로 샘상 전류를 각각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변전 설비 본격적인 문제여서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차분히 또 보도록 하고,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계약해서 한번 모두들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